안녕하세요. 사랑주고 사랑받는 세브란스 산부인과입니다. 긴 시간을 견뎌 예쁜 아가들을 만나신 산모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무통주사를 하셨더라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는 질식 분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회음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아기를 낳고 난 후에도 가슴이 빨리 뛰고 땀이 많이 난다는 산모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임신을 하면 정상적으로 맥박이 빨라지고 체온도 경미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맥박은 출산을 하고 24시간 이내에 보통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체온이 경미하게 상승하더라도 3, 4일이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감염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땀이 많이 난다고 걱정하시는 산모님들, 아기를 낳고 나서 정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다음은 출혈입니다. 아기를 낳으시고 산모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출혈이 늘어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출혈은 어느 정도가 정상인가요? 네, 아기와 태반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자궁 수축이 있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출혈을 오로라고 부릅니다. 보통 자세를 바꾸거나 골반에 힘을 주거나 모유수유를 할 때 왈칵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에 대형 패드 1장 이상을 흠뻑 적실 정도의 출혈량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음부가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산모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하면 더 좋아지나요? 네, 회음부의 염증과 감염 가능성을 줄이고 빠른 치유와 청결을 위해 필요한 것, 바로 좌욕입니다. 좌욕은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하루에 4번 이상, 한 번 할 때 10분 정도 시행하시면 되시고, 한 후에는 회음부를 잘 건조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질 내부를 세척하시거나 쑥찜질 등의 좌욕을 시행하시는 것은 감염이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음부 절개나 회음부 열상을 봉합하는 실은 녹는 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좌욕을 하는 중에 녹는 실 조각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또 오래 앉아 계시는 수유를 하는 시간에는 회음부가 눌리지 않도록 도넛 방석을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산모분들이 도넛 방석을 다 하나씩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었군요. 네, 제 생각에는 도넛 방석은 필수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분만 후에 소변을 보고 싶어도 잘 안 나오거나 소변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네, 방광은 정상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기능이 저하되고 감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는 정상적으로 소변을 잘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통 시간이 길거나 무통주사를 사용했거나 회음부에 혈종이 있는 경우에는 배뇨장애가 더 흔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의가 없더라도 저희가 일정 시간 이내에 소변을 보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방광이 지나치게 차거나 방광 감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도 소변을 못 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네, 이럴 경우에는 방광에 소변줄을 삽입하여 방광을 비우고 방광 기능이 돌아오도록 시간을 줍니다. 보통은 한 12시간 이내에 소변줄을 다시 제거하게 됩니다. 네, 그럼 대변은요? 혹시 힘을 주다가 회음부 봉합 부위가 터지지는 않을까요? 그런 거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수님들께서 잘 봉합해 주시고 또 힘을 준다고 해서 봉합 부위가 터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화장실 다녀오셔도 됩니다. 이제 단지 하루 이틀 정도 지났는데도 산모분들이 변이 안 나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분만하기 전에 저희가 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진통을 겪는 동안에 장 운동이 또 저하되기 때문에 바로 변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액이 있으시거나 3일이 지났는데도 배변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변비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변 완화제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무통주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통주사는 척추의 경막의 차단술인데 이 시술을 한 후에 갑자기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데요. 네, 그럼 이 질문은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도와주세요, 교수님! 네, 무통주사라 불리는 경막의 차단술은 통증 부위에 신경이 있는 경막의 공간에 관을 넣어서 진통제를 투입하게 되고 그래서 진통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술 중에 경막천자가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질막에 구멍이 생겨서 뇌척수액이 흘러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징적인 것은 누워있을 때는 괜찮은데 앉거나 일어나는 등의 머리를 올리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심한 두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48시간 이내에 괜찮아지고 수분 섭취나 카페인 섭취, 진통제 등으로 조절을 가능하지만 48시간 이후에도 두통이 있거나 심한 두통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가혈액 패치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가혈액 패치 시술을 하게 되면 혈액이 응고하면서 경질막의 구멍을 막아 뇌척수압을 정상화시키게 되고 두통을 호전시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세를 변경하게 될 때 심한 두통이 발생한다면 의료진한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산모분들이 그 분만하고 다음 날에 가보면 치골 부위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괜찮은가요? 네, 이것은 저희가 그 아기를 낳을 때에 힘주기 과정을 거치잖아요. 분만 시 취하는 자세에 따라 골반 통증, 사타구니 통증 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걷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게 된다면 치골결합 분리를 의심해 봐야 될 수 있으니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아픈데 운동한다고 무리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식분만후 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새로운 가족이 생기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